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집을 내놓으면요, 집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임장크루. 임장크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러닝크루, 등산크루, 이 크루란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뜻할 때 쓰이고 있죠. 근데 임장크루는 말 그대로요, 부동산 임장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인데요. 20대, 30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장 스터디 모임이 인기를 끌면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집 살 사람들이 아닌데 공부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인터넷 부동산 스터디 모임에선 임장크루 모집해요,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왔다고 하네요. 이 임장크루들은 실제로는 처음 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나 인근에 직장을 구해서 집 보러 온 것처럼 연기를 하기도 하고요.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데요. 임장크루들은 공부하고 경험을 쌓는다지만 집 살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 거주자들은 상당히 불쾌한 일이겠죠. 집 보러 온다고 하면 왜 집을 지키고 있어야 하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연기까지 하면서 집을 보러 다닌다? 이런 임장크루 스터디 문화를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집 보여주는 분들은 이런 현상도 있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이 지역 홍보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또 다양한 직업과 직무를 중요시하는 커리어 모자이크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최근 루마니아에서 밍크, 친칠라 등의 동물이 이것의 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걸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생산하기 위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유럽 국가가 26개국이 됐다는데요. 우리나라도 동물학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여전히 이 옷이 일부 부유층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이것은 털이 붙어있는 포유류의 가죽으로 겨울 옷의 재료로 사용되는데 무엇일까요? 이게 털이 붙어있는 포유류의 가죽으로 겨울 옷의 재료로 사용되는 이거 무엇일까요? 이거 어렵죠, 그죠? 뭘까요? 모로 시작합니다. 모로 시작해요. 밍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모로 시작합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모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탓인지 흡혈곤충이 매개하는 소 럼피 스킨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이 소식을 비롯한 농수산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이 곤충의 활동이 감소하니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소 럼피 스킨 계속 발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27일 충주, 28일 원주, 그리고 29일 안성에서 이렇게 추가로 발생을 하면서
이 8월부터 총 17건의 럼피스터킨이 지금 발생한 상황인데요. 특히 이달 하순 들어서 24일부터 어제 29일까지 총 7건이 이제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체로 발생 농장에 또 소 사육 마리수가 50마리 미만으로 이제 소규모 농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50마리 미만 농장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공수위나 수의사 같은 전문가들이 대신 좀 해주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도 좀 이례적이다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을 해주는 농가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백신 접종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인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소를 키우는 우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방으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흡혈곤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흡혈곤충에 대한 방제 작업과 함께 가장 확실한 방어책, 이게 백신 접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가축을 대상으로 이동 중지 명령이 이제 내려진다는 건데요. 지난해처럼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또 아직 그 한우고기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주의를 좀 철저하게 기울여야겠습니다. 어제까지 확인된 게 총 16건입니다. 살처분 마리수는 얼마나 되나요?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경우로 보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 이제 럼피스터킨이 이제 발생한다 하더라도 발생 축에 대해서는 지금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별적으로 가는 건데요. 특히 이 구제역과는 달리 이 질병 같은 경우는 매개충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올 들어서 원주건까지 총 16건 발생한 걸 보면 총 살처분 마리수가 157마리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적다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국내 총 소 사육 마리수가 한 340만 마리 이상이 된다는 거니까 소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 일입니다. 이제 한우의 맛이 세계에서 최고이고 제일이고 으뜸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숫자 1이 3번 겹치는 11월 1일을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로 이렇게 생산자 단체인 한우협회에서 정한 바가 있는데요. 이날이 되면은 한우 농가들이 거출한 자조금을 재원을 해서 한우 농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일정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이날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행사가 이제 소비자 대상 행사니까 농가들은 되도록이면 참여하지 말라는 그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소프라이즈 행사라고 해서 이전에도 보면 할인율이 꽤 되던데 이번 행사는 어떻습니까? 일단 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한우협회 중앙회가 농협 하나로 양재점 노상주차장에서 행사를 여는데요. 이 경우를 보면은 품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45%에서 최대 65%까지 할인하는 할인을 해서 한우고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또 각 도별로도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또 온라인에서도 여러 유통업체들이 참여하는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 좀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우협회나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1일 하나로 양재점에 오시면은 이 시식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온라인에서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한우협회나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또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농가의 시름이 크다는 소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반대로 11월에서 12월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청의 산지쌀값 추세를 좀 보면요. 20kg 전곡을 기준으로 10월 5일에 47,000원대, 그리고 10월 15일에는 46,200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에 비해서 낮게 출발했고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1월과 12월 쌀값이 지금보다는 강보합세를, 그러니까
뭐 조금이긴 하지만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면은 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생산량이 적을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농경연이 논벼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조사에서 전년 대비 작황이 나쁠 것이라고 응답한 농가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작황이 안 좋으면은 수율, 그러니까 결을 도정해서 쌀을 얻게 되는데요. 이 쌀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현재 이제 지역 RPC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작황도 안 좋아지고 수율도 떨어진다고 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작황에 대한 모니터 조사를 좀 보면은 9월 20일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나쁘다는 응답이 한 39% 정도였는데 이달 21일에 조사를 해보니 71.4%가 나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도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산 같은 경우는 72%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산은 70에서 71% 정도 수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격이 전년 수확기 수준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요. 농경연의 전망대로 회복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농민들의 근심이 좀 해소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과 농수산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는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가을에도 각 지역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지역 홍보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요즘 일어나기 좀 수월하십니까? 아무래도 날이 어두워지니까 점점. 그러니까 이게 또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어쨌든 축제가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특별한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는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나들이 또 매출이 많은 봄, 가을 시즌에 많은 축제들이 열리잖아요. 근데 축제 자체가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과 또 지역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리는 수단이 되고 네. 또 축제를 후원하는 기업들한테는 브랜드를 알리고 새로운 마케팅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각종 지역 축제를 활용한 마케팅이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로컬 지역 또 소도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 소도시 여행도 덩달아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면서 지역 축제에 관심이 같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 특정 지역만의 색깔이 담긴 식품을 먹고 또 즐기는 이 관광이 유행하면서 지역 축제의 방문객도 평균 20% 이상 상승했다는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들 이제 작은 데 가다 보면 조금 어설플 때도 있지만 그들만의 색깔이 있고 지역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지역 축제에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특히 어떤 축제들이 MZ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고 지역 자체의 팬까지 얻게 됐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MZ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막 20% 이상 상승했다고 하니까 진짜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요. 많이들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대전을 우리가 이제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 모 기업 워낙 유명하고 대전 하면 그 빵의 도시로 인식을 하는 분들 많고. 네. 근데 요즘 MZ 세대들이 경북 구미 지역을 라면의 도시라고 부른다면서요? 이 라면이랑 무슨 상관이죠? 맞습니다. 오늘 뭐 축제 얘기를 할 거니까 역시 라면도 축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구미 지역은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죠. 음식 축제를 한다라는 자체도 생소하고 그리고 사실 축제라고 하면 보통 뭐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 메론, 포도와 같은 식재료를 중심으로 축제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 라면인가? 그러게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구미가 그 매운 라면을 생산하는 N사의 국내 최대 규모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매운 라면? 그 전 세계로 간 그 라면요? 네, 맞아요. 이 라면 생산이 1일 라면 소비량의 36%인
38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구미 공장에서만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라면 축제를 구미에서 개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바로 이해가 됩니다. 네. 인정합니다. 바로 인정합니다. 네. 그 라면 하나면 해도 돼요. 그쵸. 예, 그쵸. 충분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라면 먹기 대회, 라면으로 만드는 이색 요리와 같은 일반적인 음식 축제에 있는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네. 저도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됐던 프로그램이 신선한 라면을 맛보는 바로 만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구미 공장에서 갓 튀겨서 생산된 라면을 그 축제 당일에 판매하는 행사가 있다고 이야, 해요. 갑자기 궁금하긴 하네요. 네. 과연 다르나?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신선한지 좀 궁금한데요. 작년에는 무려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에서 판매하는 라면 요리들의 가격 상한선도 8,000원으로 정해둬서 상한이 있다. 네, 너무 마음에 드네요. 맞아요. 예. 원래 축제 기간이 되면 폭리를 좀 취하는 그것 때문에 안 가요, 사실. 그런 예. 것 때문에 사실 방문객이 주는데 원천 차단한 착한 축제다라는 평도 듣고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가 구미에 있는 관광진흥과 공무원이 10장짜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축제 방문객의 20%가 20대였고 그리고 축제를 이틀 동안 했는데 이 축제 기간 동안 구미역 인근의 카드 소비액이 24억을 넘었다고 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구미 지역을 제대로 알린 축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 라면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 11월 1일부터 3일 동안 또 열린다고 하니까 예. 이 소울푸드 라면 한번 체험해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한우의 날이었거든요. 11월. 바빠요. 지금 축제만 다녀도. 아, 이게 왜 이렇게 짧죠? 아, 이거 마음이 급해지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게 무슨 갓 잡은 회를 먹는 것도 아니고 갓 생산된 라면을 맛보는 축제라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그리고 또 이 경북 김천에서는 김밥 축제를 연다고 하는데 이 축제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김밥이라니요. 그리고 경북 김천. 네, 맞아요. 왜죠? 그러니까 분식 설마? 설마? 아, 잠깐만요. 아, 일단 가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분식 축제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에서 네. 시작하시면은 이 김천에서 왜 김밥 축제를 했는지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바로 생각하시는 대로 언어 유희 때문에 그쵸. 네, 생겨난 아주 그 축제. 유명한 가게. 맞아요. 김천. 네. 조금 웃지 못할 통계긴 하지만 김천시에서 경북 김천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인식 조사를 했다고 해요. 했어요. 네. 근데 1위에서 바로 그 김밥집 프랜차이즈 가게 이름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웃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천에서 이거를 뭐 그냥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끝냈으면은 이 축제가 안 나왔을 텐데 이를 역으로 활용해서 좋아요. 김밥 긍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맞아요. 예, 예. 김천을 김밥집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예 우리 지역에서 김밥을 주제로 만들어서 축제를 열자. 네, 라는 스토리가 좋네요. 예, 예. 네, SNS 상에서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고요. 지난 10월 26일부터 양일간 열린 축제에서 여기도 역시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는데 예상 방문객이 사실 2만 명이었다고 해요. 몇 배? 5배예요? 네. 와. 그래서 정작 김밥을 못 먹은 관람객이 생겨서 준비가 안 돼서. 네, 불만이 좀 어. 있었는데 그래도 처음 개최하는 축제여서 이 정도로 바이럴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은 포인트가 김밥 담는 그릇으로 일회용 그 접시가 맛있어요. 아니라 예. 뻥튀기로 접시를 만든 거예요. 잘했네요. 네, 그래서 사실 축제를 하게 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김밥 먹고 뻥튀기 간식으로 먹고 쓰레기가 없었다. 이렇게 일석삼조였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냈으니까 내년에 더 개선된 김밥 축제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천에서 좀 방심하셨어요. 이렇게 잘 네.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앞으로는 좀 준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변에 있었어도 가봤을 것 같아요. 네. 김밥 축제 도대체 어떤 것들이 나오나. 아이디어가 어쨌든 돋보이는 축제 정말 많은데 이번에는 프린세스 페스티벌. 네, 처음 들어보는데 공주 페스티벌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열리는 지역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디예요? 프린세스? 네. 벌써 지역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곳이군요. 네, 맞아요. 예. 바로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네, 야경 관광 프로그램인 공주 페스티벌입니다. 네, 사실 왜 낮에 축제 열지 않고 밤에 여느냐? 그래요?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역시 공주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가 밤이기 때문에
공주와 밤을 연결해서 야, 이건 생각 못했네요. 네, 야경 네. 축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과 동음이 여인 공주님과 먹는 밤과 밤을 연결한 축제 이야. 컨셉으로 재미를 주고 있고요. 또 매월 지금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8월에는 물의 공주, 10월에는 백제의 공주 컨셉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퍼레이드도 하고 거리제도 하고 플리마켓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후기를 찾아보면 지역 주민, 인근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소규모 축제처럼 보이긴 하는데 올해에는 외지인들도 여행 지원금을 통해서 공주 지역에서 관광을 즐기면 일부 여행비를 보전받을 수도 있고요. 공주 페스티벌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 공주는 너무 타고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너무 유리한데요? 그쵸.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요. 역사도 있고 이름도 공주고 해서 너무 좀 신박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인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네. 그 우리 꼬마 네네.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짜 공주 선발대 여기서 공주에서 하잖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또 공주 드레스 그럼요. 입고 가야 네, 되잖아요. 핑크핑크하게 해가지고 네. 진짜 공주 뽑는 이벤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네. 혹시 듣고 계시다면요. 해외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도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축제 자체를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한 케첩 브랜드가 있다는데 네. 어떤 축제를 활용한 건가요? 우선 케첩 하면 예상되는 식재료가 있잖아요. 네, 바로 토마토. 맞아요. 예, 그래서 예. 바로 스페인에서 매년 열리는 토마토 축제에 한 케첩 브랜드가 참여를 해서 화제가 그 됐습니다. 토마토 축제가 혹시 막 서로 집어던지는 그거예요? 네, 맞아요. 본 적 있는데. 네, 이 축제 이름이 라토마티나라고 하는데 스페인의 발렌시아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네, 인구가 10,000명도 안 되는 도시인데 이제 이 축제를 할 때마다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몰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약 100만 개의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지면서 즐기는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토마토를 찌그러뜨려서 그래야죠. 네, 예. 물렁하게 만들어야 된다. 토마토만 던져야 된다라는 규칙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는 인기가 많아져서 외지인들한테는 티켓을 판매할 정도로 이 축제가 유명해졌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축제에 이 정신없는 축제에 이 케첩 브랜드가 어떻게 참여를 했냐 하면 뭐 부스를 열거나 행사를 한 건 아니고요. 케첩의 주재료인 토마토에 피클을 첨가한 피클맛 케첩을 출시하면서 이 축제 안에 인간 피클 탈을 쓴 사람들을 투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간 피클이 토마토 축제를 돌아다니면 이 으깨진 토마토를 맞아서 피클의 초록색이 토마토 색깔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관적으로 피클 맛 토마토 케첩이다라는 것을 알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축제 컨셉을 그대로 활용해서 재미와 홍보 효과를 모두 얻었는데요. 또 하나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 G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G사에. G사. 아주 유명한 그 사. 맞아요. 거기에 축제 이름인 라토마티나를 영문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화면에 작은 토마토가 나와요. 근데 그걸 클릭하면 이 검색창에 토마토를 던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건 언제든 뜨는 거예요. 이거는 네, 어떤 언제든. 기간에만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저도 어제 밤에 한번 해봤는데 토마토를 제가 클릭하면서 던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에 미리 몰래 숨겨놓은 재밌는 장치를 이스터에그라고 하는데 이 라토마티나 축제에서 숨겨놓은 이스터에그 찾아보면서 원격으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이제 가을 축제는 많지만 이제 오고 있습니다. 네. 추운 겨울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축제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도 이 추운 날씨를 활용해서 이색 축제를 여는 나라들이 있긴 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외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외부에서 하는 축제도 덩달아 주는데 캐나다 유콘주에서 매년 겨울에 머리카락 얼리기 대회를 한다고 해요. 네. 예. 네, 그래서 캐나다의 겨울 평균 온도가 영하 30도 정도 되는데 평균 온도가요? 네. 와, 장난 아니네요. 그쵸. 네. 너무 춥잖아요. 근데 따뜻한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온천수. 38도에서 42도 사이의 온천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야외 온천인데 이 안에서 머리를 물속에 담갔다가 빼면 순식간에
머리가 얼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색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야외 온천을 하다가 이 대회를 참여하게 되면 머리카락을 집어넣었다가 얼려서 SNS에 사진을 찍고 업로드를 하면서 괜찮아요. 네, 예. 응모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이 작은 온천 마을이 이렇게 전 세계인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래서 2020년에 이 머리 얼리기 대회가 기네스북까지 등재를 하게 됐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온천 직원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이벤트가 이제 국민적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하니까 네, 국내에서도 이런 이색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겨울에도 개최할 수 있는 재미있는 축제들이 많이 생기면 세계적으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김천 구미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친근해지잖아요. 예.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지역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는 거 대표적인 방법인데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컨텐츠와 또 새로운 신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시장도 한우물만 파는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직업과 또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는 일명 커리어 모자이크 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커리어 모자이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모자이크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네. 가리는 거 그죠? 네. 커리어 모자이크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모자이크 할 때 사실 사람을 좀 더 뭔가 보호하거나 네. 아니면 부위를 가리거나 사진이나 영상에서 부분적으로 가리는 걸 모자이크라고 보통 말하고 있었는데요. 네. 커리어 모자이크는 이런 부분적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미술적 개념하고 좀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나 뭐 돌이나 유리, 금속, 조각 껍데기 아니면 타일 같은 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여져서 조각조각 붙여서 문이나 회화를 만드는 기법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우리가 성당에 가면 성당의 왜 한 벽면에 그 유리 찬장에 보면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죠, 있죠. 멋있죠. 네네네. 예, 예. 그게 모자이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의 커리어도 그냥 쭉 한 획을 쭉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이루듯이 우리의 경력이나 활동들도 다양한 활동들도 조각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커리어 모자이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조각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네. 이런 개인의 다양한 활동이나 경력들이 다양한 조각처럼 모여져서 하나의 큰 그림을 형성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한우물 파야 된다. 네. 성공하려면 네네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우물을 깊게 파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요즘 네.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한우물 파라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어려서 막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려서 노래를 하는 거나 막 그림 그리는 거, 글 쓰는 거 저는 이런 게 더 좋았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네, 공부하지 그 시간에 공부하지 딴짓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다른 거에 관심이 있었던 이것들이 지금 커서 저한테는 너무 큰 자산이 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잠깐이나마 뭐 기자 생활할 때도 그런 글쓰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고 지금 전직 강의를 하고 있지만 뭐 가끔가다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이런 저의 그런 그런 재능들을 다 발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지금 현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시간을 빌려서 좀 노래를 들어봐야 되나. 그러게요. 또 제 이름이 최진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 일라디오 노래 특집으로 네,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직업의 형태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직업 경로가 아니라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 경력을 조합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다는 건 그만큼
유연해져야 되고 적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우물만 깊게 파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이 세상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오 아나운서도 네. 요 KBS에서 승진을 하고 지금 못했는데요. 대리에서 점점 승진하고 또 KBS 예. 사장님까지 되셔야 되지 무슨 않겠습니까? 말씀이세요? 이렇게 과거의 꿈이 팀장이에요. 그죠. 네. 과거의 직장인들은 내가 회사를 가면 들어가면 주임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또 과장에서 부장 이렇게 승진을 해서 승진하면서 본인의 업무를 좀 확장하는 그 시기가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커리어의 목표도 나는 이 조직에서 임원까지 달겠어. 뭐 그쵸. 이런 본인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서도 났었는데요. 나는 부장이 임원이 아니라 만년 과장이고 싶다라는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승진해서 조직에서 그 많은 책임감이나 스트레스를 떠안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마 요즘 다 그럴걸요. 네네. 네. 그래서 요즘 시대가 그만큼 책임감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직무를 해서 내가 나중에 은퇴 후에도 뭔가 다양한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요즘은 은퇴 후에도 뭐 내가 정년이 60이라고 해도 75세, 8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예. 은퇴 이후에 15년, 20년 동안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직장에서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직이라고 해서 직무가 바뀌거든요. 네. 그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했던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새롭게 배워야 되고 모든 게 다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직장을 다닐 때 좀 더 다양한 업무를 하면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막 예전처럼 이제 승진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해서 한마디로 이것저것 이렇게 모아가는 거네요. 네, 경험들을, 그렇죠. 직무들을. 네네네. 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은퇴를 앞둔 중장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괜히 딴 거 하다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도 이 커리어 모자이크 개념이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니까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특히 중장년들한테는 더 필요한 거죠. 젊은 친구들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장년들도 은퇴 후에 이걸 본인의 커리어를 고민해야 되니까 네. 커리어 모자이크라는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본인이 하던 일이나 아니면 하던 직무나 뭐 그런 산업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하더라도 다른 직무를 하더라도 내가 예전에 했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해봐야 그 업무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커리어 모자이크라는 이런 개념들을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물론 이렇게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던가 심지어 네? 저는 힐링 지도사 처음 들어보는데. 뭐 네. 게임으로 이제 수업도 게임으로 진행하는 이렇게 좀 오, 재밌게 예, 그리고 예. 안 그렇게 생겼지만 저 웃음 치료사 자격증도 있고요. 아니요. 잘하시. 그건 잘하실 거. 그리고 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뭐 기자 네. 활동도 해본 적 있고 홍보 활동도 하고 면접관도 하고 또 헤드헌팅 경험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다 합쳐져서 모든 경험을 다 해보니까 지금의 제 커리어에 이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지금을 완성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옛날 일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자산이 됐던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그렇게 하면 야,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너 버린다고. 네네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잖아.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중장년들도 과거에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승진했던 이걸 경력 사다리라고 부르거든요. 네. 옛날에 전통적인 방식의 경력 사다리라는 관점을 좀 버리고 커리어 모자이크 개념을 좀 더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력 사다리하고 커리어 모자이크의 차이를 좀 제가 설명을 네. 간단하게 드리면 경력 사다리는 우리가 전통적인 직업 경로라서 상하 관계가 명확한 계층 구조를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한 직장에서 점점점 승진하는 이걸 경력 사다리라고 하지만 커리어 모자이크는 다양한 기술이라던가 경험을 조합해서 본인만의 새로운 경험을 독특한 경로를 만들어가는 걸 커리어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목표적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런 커리어 그 경력 사다리 같은 경우는 조직 내에서 승진하고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공무원이나 공공기업, 공기업 이런 데에 취업하는 걸 되게 선호했었죠. 네네. 사람들이 다 좋아했고 안정적이니까요. 안정적이니까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커리어 모자이크 개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요. 커리어 모자이크 최근 들어서 우리 모 금융 공조직 중에 모 금융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곳인데 거기서도 신입사원들이 다 그만두고 나오는 거예요. 네? 안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일을 찾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네. 이렇게 최고의 스펙을 갖고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그냥 단지 서칭만 하고 이 조사만 하는 건 너무 이 브레인들의 두뇌를 낭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미래가 보였나 보죠. 네, 다양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건데 그렇게 보면 전통적 사다리 우리가 경력 사다리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개념이고 커리어 모자이크는 직업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직장인은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뭐 공기업에 취업을 하든 공조직에 취업을 하든 이렇게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전통적 방식의 우리가 경력 사다리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커리어 모자이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직업인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런 새로운 나의 직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중장년분들도 내가 이제 직장인의 개념이 아니라 직업, 내가 앞으로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가지고 계셔서 지금부터라도 직장을 다니면서라도 우리가 커리어 모자이크처럼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미 활동도 옛날처럼 시간 많고 돈 많을 때 하는 취미가 아니라 이것도 다양한 활동의 한 부분이다.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서 그럼 다양한 어떻게 취미도 접근해야 하시는 돼요? 게 예를 들어 중요합니다. 뭐 취미다 하면 팁을 좀 주세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커리어 모자이크를 생각했을 때 꿀팁.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달에 강의했을 때 우리 급식 업소에서 조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내가 정년이 되니까 이 조리하는 걸로 뭘 할 수 있겠어. 나이도 들고 힘든데. 근데 그분한테 취미가 뭐예요?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네. 거예요. 아, 그러면 이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좋네요. 워낙 예. 애견이니까 강아지 특별식이라고 해서 생일상을 주문해 주려면 막 8만 원, 10만 원 이렇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특별 주문은 식으로 받아서 소일거리로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또 뭐 당뇨 환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반 기업체가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적인 곳으로 틈새 시장을 노려서 가서. 예. 당뇨 환자들을 위한 떡 케이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우리가 그러니까 일과 취미가 결합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으로 커리어 모자이크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이게 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 커리어 모자이크라는 개념이 애당초에 어떻게 생겨난 건지가 궁금해요. 배경이 된 뭔가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예. 커리어 모자이크 개념은 원래 저희가 경력 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경력 사다리란 개념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됐다고 보는데요. 원래 이런 개념을 강조하고 발전시킨 학자 중에 한 명이 허먼 민츠버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원래 경영학자인데 조직 내에서의 이런 역할과 경력 발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데니얼 피링크라든가 이런 개념을 좀 강조하고 있어서 데니얼 피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봤던 책 중에 일의 미래라는 이런 저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일의 미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경력은 더 이상 직선적이고 예측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인 거니까 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리어 모자이크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의 한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소직업 시간에는 이 급변하는 취업 시장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커리어 모자이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모피였습니다. 3037님 정답 보내주셨고 0673님 아이고 정답 감사드리고요. 3073님도 우리 고이 아들 오늘 제주도 수학여행 간다고 공항에 데려다주고 가는 길이라고 잘 다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그리고 운전 조심하시고요. 3073님도 275 하나님도 해장국 파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애청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좀 전에 출근하셨다는데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저희가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은 수연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근처 공원을 찾아 단풍을 즐겼는데요. 얼마 전 휠체어를 타고도